5월 5일 일요일 스포츠 분석 토작가 가족방에서 매일매일 추천픽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분석 토작가 라쿠텐 키시 타카유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5일 니오넴과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키시는 홈에서 완벽한 부활을 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작년 치바 롯데 상대로 홈에서 조금 기복이 있었는데 그래도 6이닝 2실점 정도의 투구는 충분히 기대해볼 법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메르세데스의 투구에 막히면서 5안타 완봉패를 당한 라쿠텐의 타선은 1차전의 기세를 전혀 살리지 못했습니다. 특히 3, 4, 6회의 선취점 찬스를 모두 날려버린 게 결국 패배로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1.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7회 종료와 동시에 선발 우치를 마운드에서 내렸어야 했습니다. 치바 롯데 오즈마 카즈야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28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즈마는 최근 2경기 연속 QS 플러스의 투구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12일 라쿠텐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낮 경기에 오즈마라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7회까지 무득점으로 막혀 있다가 8회 초 터진 네프탈리 소토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치바 롯데의 타선은 낮 경기의 득점권 집중력 부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6회 초 무사히 3루에서 점수를 올리지 못한 건 크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일 듯합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이제야 확실한 승리 공식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는 그야말로 집중력의 승부에서 라쿠텐이 경기를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 뒤에 나오는 오즈마는 아무래도 메르세데스와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점이 이번 경기에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키시는 우치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고 홈낮 경기에도 강점이 있는 투수입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라쿠텐 승 6.5 언더. 세이브 스미다 치히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8일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8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스미다는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극복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13일 소프트뱅크와 홈 경기에서 4.2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를 갚아줄 수 있느냐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모이네로와 츠모리 상대로 5점을 올린 세이브의 타선은 이제야 좀 집중력 있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게 다행스럽습니다. 2회 말 상대 실책으로 얻은 찬스에서 2, 4후 연속 3점을 올린 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일 듯합니다. 그러나 사토 슌스케의 블루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소프트뱅크 히가시야마, 나우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29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해낸 히가시야마는 여전히 세이브 상대로 좋은 투수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12일 세이브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원정 역시 호투를 기대하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마이와 사토 상대로 4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동점 이후 도망갈 수 있는 찬스를 모두 날려버린 게 결국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3, 4번의 부진은 원정에서 계속 팀의 발목을 잡는 중입니다. 연장 진입과 동시에 경기를 끝장내버린 불펜은 좌타자 상대로 볼질만하는 츠모리 유키를 10회 말에 올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는 좌타자 상대로 츠모리 유키를 등판시킨 10회 말 시작과 동시에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고 이번 시리즈에서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필요할 때 전혀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날의 패배는 불펜을 쏟아붓고도 패배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여파가 크게 남을 듯합니다. 지금의 스미다와 히가시야마는 막상막하의 투구를 해낼 수 있지만 이전과 다르게 세이브의 타격감이 확실히 살아난 반면 소프트뱅크는 낮 경기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세에서 앞선 세이브 라이온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세이브 승 5.5 오버. 오릭스 루이스 카스티오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군 복귀전이었던 25일 세이브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카스티오는 홈 경기 투구가 아직까지는 좋다고 하기에 무리가 있는 편입니다. 14일 니오넴과 홈낮 경기에서 6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번 경기도 기대치는 QS 내외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카토 타카유키 상대로 3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1차전보다는 더 나아진 득점권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타격감이 가라앉은 건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빈말로도 안정감이 좋다는 말은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니오넴 이토 히로미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27일 오릭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이토는 이번 시즌 최고의 투구를 해내고 있습니다. 12일 오릭스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로 이번 시즌 오릭스 상대로 12이닝 무실점 중인데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에스피노자의 투구에 막히면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니오넴의 타선은 결정적 찬스마다 투심에 당하면서 찬스를 날려버린 바 있습니다. 상대의 실책 포함 12명의 주자를 내보내고도 1점이라는 건 크게 반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불펜의 깔끔한 2이닝 마무리는 이번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멘트 서로 한 번씩 승리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경기에서 드러난 건 결국 타선의 집중력이 좋은 팀이 승리를 가져간다는 점이고 불펜의 안정감은 모두 괜찮다는 점일 듯합니다. 다만 불펜전이 되면 니오넴이 종이 한 장 정도는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카스티오는 상대를 확실히 누를 수 있는 투수가 아닌 반면 이토는 이번 시즌 오릭스 상대로 극도로 강한 투수고 결국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니오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니오넴 승 5.5 언더. 히로시마 쿠리아렌이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8일 주니치 원정에서 7이닝 4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하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던 쿠리는 최근 13이닝 무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개막전이었던 3월 29일 DNA 원정에서 7이닝 3실점 투구를 선보였는데 홈낮 경기라면 충분히 그 이상의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앤선이 K와 토쿠하며 소마를 공략하면서 마츠야마 류헤이의 대타 역전 3점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반등의 여지를 만들어낸 게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초반 2이닝 6안타 무득점은 여러모로 실망스러웠던 부분입니다. 2이닝을 잘 막아낸 불펜은 승리조를 신뢰해도 좋을 것입니다. 요코하마 오오누키 시니치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28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오오누키는 낮 경기의 약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3월 31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원정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모리시타의 투구에 막히면서 2안타 1득점에 그친 DNA의 타선은 여전히 낮 경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불펜 공략 실패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등판과 동시에 홈런을 허용한 토쿠야마 소마는 아직 위력이 좋을 때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코멘트 히로시마가 기어코 연패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양팀 모두 타격이 좋지 않다는 문제는 변함이 없을 듯합니다. 허나 쿠리는 홈에서 호투를 기대할 수 있는 투수인 반면 오오누키의 원정은 물음표가 붙어 있고 무엇보다 전날 어찌됐든 히로시마는 두 자릿수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히로시마, 토요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히로시마 승 5.5 오버. 요미우리 타카하시 레이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8일 DNA 원정에서 4.1이닝 7볼넷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타카하시는 소프트뱅크 시절에 좋지 않은 습관이 터졌다는 게 최대 문제다. 이번 시즌 홈에서 강하기도 하고 3월 31일 한신 상대로 홈에서 6이닝 1안타 무실점 투구를 해내긴 했지만 지금의 타카하시는 제구 문제가 분명히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니시 유키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한신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2점을 올린 요미우리의 타선은 이틀 연속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좌타자들이 힘을 내고 있다는 게 주목 포인트. 스가노 강판 이후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임시 마무리인 알베르토 베르나르도의 1이닝 삭제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한신 사이키 히로토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28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사이키는 홈 경기의 호조가 끊긴 게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즌 돔 구장 투구가 좋기도 하고 3월 31일 요미우리 원정에 6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냈기 때문에 타카하시 레이와의 리턴 매치에 이번 경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스가노 토모유키 상대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신의 타선은
원정 야간 경기 타격이 그다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테이블 세터의 부진이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2.1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와사키 스구루의 블론 세이브가 뼈아플 것입니다. 코멘트 이틀 연속 요미우리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카하시 레이의 나쁜 습관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좌타자를 전진 배치시킬 한신 상대로 고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날 한신이 패배하긴 했지만 니시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사이키 역시 호투의 가능성이 높고 이틀 연속 무너질 승리조는 아닙니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한신 승 5.5 오버. 야쿠르트 코자와 레이즈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28일 한신 원정에서 5이닝 2실점의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 코자와는 낮 경기의 약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4월 17일 주니치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나름 야간 경기 강점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QS는 기대해볼 법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주니치의 투수진 상대로 무라카미, 무네타카의 2점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야나기 유야를 초반에 무너뜨리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문제는 7회부터 12회까지 제대로 된 공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7이닝 동안 4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사이 스니드의 승리를 날려버린 불펜은 이틀 연속 무너진 키자와의 투구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주니치 타카하시 히로토가 시즌 첫 승 도전에 나섭니다. 시즌 첫 1군 등판이었던 28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타카하시는 작년보다 더 좋은 시작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작년 야쿠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으로 모두 패배를 당했는데 지금의 타카하시라면 좋은 투구를 기대해볼 법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투수진 상대로 후반에 힘을 내면서 7점을 올린 주니치의 타선은 4점차 경기를 9회 초에 동점으로 만들어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오히려 연장전에 무수한 찬스를 놓친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야나기의 조기 강판 이후 10.1이닝을 버텨낸 불펜은 소모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코멘트 양팀 모두 전날 경기는 혈전이었습니다. 6회까지는 야쿠르트의 경기력이 좋았고 그 이후엔 주니치의 경기력이 좋았다는 게 다른 점일 듯합니다. 양팀 모두 불펜 소모도가 극심하기 때문에 결국 이번 경기는 선발이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인데 그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주니치가 우위에 있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주니치 드래곤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주니치 승 6.5 언더. 수원FC 현재 K리그 1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안정적인 성적으로 상위권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원은 홈에서 특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공격적인 전술과 조직적인 수비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원FC는 주로 4-3-3 또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미드필드 운용을 통해 경기를 조율합니다. 수원의 강점은 중앙 미드필더의 조율 능력과 측면 공격수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상대방 수비를 꾸준히 위협합니다. 강원FC 6위에 위치해 있으며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은 원정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빠른 역습과 효과적인 세트피스를 주 무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원FC는 4-4-2 또는 넷 3-3 배치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미드필드에서의 볼 컨트롤과 전방 압박을 강조합니다. 강원은 수비 후 빠른 전환을 통한 카운터 어택에서 강점을 보이며 주요 골잡이들의 득점 능력이 경기의 키포인트입니다. 코멘트 이 경기는 수원FC의 홈 이점과 강원FC의 전술적 우수성이 맞붙는 상황에서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원FC의 공격적인 전략과 강원FC의 견고한 수비 전략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1-1 무승부로 양팀이 점수를 나눠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김천 상무 현재 K리그 1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강력한 성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천은 특히 홈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탄탄한 수비와 효과적인 공격 조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천 상무는 현재 K리그 1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강력한 성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천은 특히 홈 경기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탄탄한 수비와 효과적인 공격 조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5위에 위치해 있으며 상위권 도전을 목표로 안정적인 성적 유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원정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빠른 역습과 조직적인 수비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5위에 위치해 있으며 상위권 도전을 목표로 안정적인 성적 유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원정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빠른 역습과 조직적인 수비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이 경기는 김천 상무의 홈 이점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전술적 우수성이 맞붙는 상황에서 양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천 상무의 조직적인 수비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강력한 공격 전략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1-1 무승부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LG KC 켈리가 연패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30일 NC 원정에서 4이닝 7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켈리는 최근 2경기 연속 6실점으로 투구 내용이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4월 12일 두산 상대로 7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투구를 재현하지 못한다면 한국 생활마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최준호 공략에 실패하면서 간신히 2점을 올리는데 그친 LG의 타선은 이후 만들어진 찬스를 살려내지 못한 게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LG의 타선이 보여주는 모습은 작년 우승팀의 모습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습니다. 그나마 3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이번 경기에서 다 쏟아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산 곽빈을 내세워 시리즈 수입에 도전합니다. 30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6.1이닝 무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곽빈은 최근 2경기 연속 6이닝 이상 1실점 이하의 호조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4월 12일 LG 상대로 6.2이닝 2실점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최근 투구를 고려한다면 호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손주영을 공략하면서 강승호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타선의 집중력에서 조금 아쉬움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의 집중력 부족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4.2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이번 경기에서 최지강, 이병헌, 홍건희를 쓸 수 없다는 핸디캡이 터졌습니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LG의 타격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 투수가 곽빈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듯합니다. 반면 지금의 켈리는 투구 내용이 대단히 좋지 않고 장타 허용률이 높은 편인데 두산의 타선인 최근 장타로 승부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두산 최대의 약점은 불펜이지만 아마도 이승엽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홍건희를 사면투시킬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두산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두산 승 9.5 언더. SSG 송영진을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19일 LG와 홈 경기에서 1.1이닝 2실점 패배 후 2군으로 내려갔었던 송영진은 이번 등판이 시즌 두 번째 선발 등판입니다. 그러나 첫 선발 등판이었던 4월 2일 두산과 홈 경기에서 2.2이닝 4실점으로 무너졌음을 감안한다면 역시나 기대는 어렵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NC의 투수진 상대로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레디아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SSG의 타선은 홈에서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하듯합니다. 그러나 최정과 추신수의 무안타가 패배에 일조했음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합니다. 5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고효준과 조병현이 모두 무너지고 노경은에게 2이닝을 던지게 한 게 이번 경기에서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NC 신민혁 카드로 시리즈 수입에 도전합니다. 28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3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신민혁은 4월 막판 투구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4월 5일 SSG와 홈 경기에서 6.1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낮 경기의 약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SSG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8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이틀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볼넷을 얻어낸 게 승리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NC 타선은 많이 나가면 어떻게든 풀리는 진리를 스스로 실천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5.1이닝 동안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불펜 투수들의 투구수가 많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코멘트 이번 시리즈에서 SSG의 불펜은 그야말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송영진을 내세운 건 선발도 없다는 증거. 물론 신민혁의 투구가 엉망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타격전으로 간다면 불펜이 무너진 SSG가 매우 불리합니다. SSG 입장에선 우천 취소를 노리고 한 선발 예고겠지만 NC는 그게 아니고
이 정신무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NC 승 12.5 오버. 삼성 이승현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30일 두산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이승현은 파악되어 버린 투구 패턴이 그대로 패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홈에서 강하고 롯데 상대로는 이번 시즌 첫 등판이라는 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윌컷은 상대로 1회 말 구자욱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삼성의 타선은 이후 도망갈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린 게 결국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말았습니다. 특히 9회 말마저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일 듯합니다. 레이스의 승리를 날려버리면서 3이닝 8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이번 시리즈가 그냥 악몽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롯데 현도훈이 시즌 첫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2021년 두산에서 1군에서 5경기를 뛴 뒤 롯데로 이적한 현도훈은 이번 등판이 롯데 이적 이후 첫 1군 등판입니다. 문제는 퓨처스에서도 계속 불펜 투수로 뛰었기 때문에 선발로서는 아예 이닝 소화 자체가 기대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레이스에게 막혀 있다가 삼성의 불펜을 완파하면서 윤동희의 솔로 홈런 포함 9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이번 시리즈에서 경기 후반의 폭발력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3명이 10안타 5타점을 합작한 고승민, 레이에스, 전준우는 이번 시리즈에서 폭발하는 중입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이런 경기에서도 전미르를 등판시켜야 하나 싶습니다. 코멘트 이틀 연속 삼성의 불펜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으로선 그야말로 자존심이 박살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필승을 외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롯데는 좌완 상대로 그다지 강하지 않은 팀이라는 변수도 있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현도훈이 선발로 예고된 건 100% 비를 확신한 롯데의 선택이겠지만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대차게 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삼성은 어린이날 전승, 롯데는 전패다. 괜히 어린이날 사직구장을 찾은 어린이 팬들이 어렸을 때부터 롯데 욕부터 배운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삼성 승 11.5 오버. KT 한차연이 3년 만에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2021년 드래프트 2라운드로 입단한 한차연은 2021년 3경기 등판 후 군에 입대한 바 있습니다. 금년 퓨처스 리그 방어율이 무려 1.76으로 상당히 좋은데 피안타율도 170이라는 건 기대를 걸게 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하영민을 공략하면서 강백호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빠르게 홈 경기의 타격감을 되찾은 게 다행스럽습니다. 14개의 안타는 이번 경기 역시 기대치를 올리는 요소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4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번 경기에서 박영현을 쓸 수 없다는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키움 윤석원이 데뷔 첫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30일 롯데 원정에서 0.2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윤석원은 패절로서도 그다지 좋은 투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부산고 시절에야 좋은 투수였지만 고교 시절에 비해 구속이 오르지 않은 게 꽤 치명적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육청명과 김민수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키움의 타선은 다시금 좋지 않을 때의 모습으로 완벽히 돌아간 듯합니다. 주자는 많이 나가지만 이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게 현재의 키움입니다.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런 경기에서까지 조상우를 써야 하나 싶습니다. 코멘트 KT의 타격은 살아나고 있는 반면 키움의 타격은 다시금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육청명 공략에 실패한 건 타격이 클 듯합니다. 반면 전날 KT는 꾸준히 득점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윤석원 공략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년 전 어린이날 매치에선 키움이 완승을 거두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전력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KT 승 11.5 오버. KIA 윤영철이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30일 KT와 홈 경기에서 4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윤영철은 초반부터 와르르 맞아나가면서 최악의 투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4월 12일 한화 원정에서 5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진검다리 호투를 하는 특성상 이번 경기의 투구는 기대해볼 구석이 많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한화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10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1차전의 부진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다만 언제나 그렇듯 점수차가 벌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여전한 듯합니다. 컨디션 조절하러 올라왔다가
홈런 1발 포함 2실점을 허용한 정혜영은 역시 세이브 상황에서 올라와야 잘하는 듯합니다. 한화 류현진이 러버 게임의 선발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30일 SSG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류현진은 역시 홈에서 강한 투수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탈삼진이 단 한 개에 그쳤다는 건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KIA의 투수진에게 막혀 있다가 9회 초 정혜영 상대로 터진 노시환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한화의 타선은 원정 시리즈의 타격을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 득점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실패로 돌아간 불펜 데이는 결국 미들 투수만 믿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 듯합니다. 코멘트 KIA의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연속 폭발하길 기대하긴 조금 무리일 듯합니다. 역시 상대가 류현진이라는 건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검다리 호투를 하는 윤영철은 한화 상대로 강하고 낮 경기에도 강한 투수라는 특징이 있고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KIA 승 11.5 언더. 수원 KT 3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했고 그 기간 평균 31점 가깝게 기록한 허운을 앞세워 4차전도 접전을 가져갔지만 최준용을 막지 못해 패했다. 허운의 3점포가 터진 이후 에피스톨라의 유파울 이후 5점을 몰아치며 경기를 원 포지션으로 만들었는데 막판 최준용에게 허용한 3점이 뼈아팠다. 허운과 베스, 문성곤 등을 갈 안어으며 나선 경기였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기에 아쉬운 결과였다. 부산 KCC 홈에서 연승에 성공하며 우승까지 1승을 남겨두고 있다. 슈퍼팀이라는 기대 속에 시작한 시즌이었지만 8위까지 추락했었는데 시즌 중후반 이후 반등에 성공해 플레이오프로 왔고 SK와 DB에 이어 이제 KT도 잡아내기 직전이다. 3차전 다소 부진했던 최준용의 결정적인 3점포 포함 24득점 8리바운드로 맹활약했고 허훈은 어시스트 10개 포함 더블더블에 성공했다. 코멘트 KCC의 승리를 본다. KT가 돌아온 홈에서 반격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지만 넘어간 모멘텀을 가져오긴 쉽지 않다. 특히 KCC가 최준용과 송교창, 이승현 등 장신 포워드들을 앞세워 베스를 경기 내내 강하게 압박하기에 허훈골을 해야 하고 허훈이 체력적으로 고전할 것이다. 강점인 템포 푸시로 상대를 경기 내내 몰아칠 KCC가 승리하고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이며 KCC가 템포 푸시로 나설 것이기에 오버 경기다. 추천 배팅 부산 KCC 승 176.5 오버. 브라이턴 엘비언 이번 시즌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간헐적인 놀라운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조직적인 수비와 창의적인 공격 전술로 상대팀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주로 3에서 4-3 또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미드필드의 우세와 공격진의 속도를 살리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브라이튼의 강점은 높은 볼 소유율과 빠른 측면 공격, 그리고 효율적인 전환 플레이입니다. 에스턴 빌라 리그 4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목표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공격적인 축구와 뛰어난 개인 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경기에서 승점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상대팀에게 어려운 상대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4-3-3 또는 4-2-3-1 배치를 선호하며 강력한 공격 라인과 창의적인 미드필드를 통해 경기를 지배하려 합니다. 빌라는 공격 중심의 접근 방식과 함께 키플레이어들의 개인 기술을 활용하여 상대 수비를 깨뜨리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코멘트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홈 2점과 에스턴 빌라의 강력한 공격력이 격돌하면서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브라이튼의 조직적인 수비와 에스턴 빌라의 공격적인 전략이 충돌하며 양팀이 각각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결과는 에스턴 빌라의 2-1 승리로 에스턴 빌라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에스턴 빌라 승 3.5 언더. 첼시 이번 시즌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간헐적으로 강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첼시는 특히 홈 경기에서 강점을 보이며 뛰어난 개별 선수들의 기술과 전술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주로 3에서 4-3 또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미드필드 운용과 측면 공격수의 활발한 활동을 강조합니다.
첼시의 강점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의 개별 능력과 공격시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웨스트햄 첼시와 비슷한 리그 순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원정에서도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격적인 전략과 견고한 수비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4-2-3-1 또는 넷-3 배치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미드필드에서 볼을 장악하고 전방 압박을 강화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웨스트햄의 강점은 고르게 분포된 득점 능력과 강력한 세트피스 상황입니다. 코멘트 이 경기는 두 팀이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각 팀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첼시의 홈 이점과 웨스트햄의 견고한 원정 경기력이 격돌하면서 경기는 높은 박진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예상 결과는 2-1로 첼시의 승리가 예상되며 이는 첼시가 홈에서 강한 면모를 잘 살리며 웨스트햄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베팅 첼시 승 3.5 오버. 리버풀 현재 리그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강력한 공격진과 견고한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상대팀을 압박하는 전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주로 4-3-3 또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미드필드 운용과 측면 공격수의 활발한 활동을 강조합니다. 리버풀의 강점은 높은 볼 소유율과 정확한 패스 게임으로 상대방의 수비를 해체하는 능력입니다. 토트넘 5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매 경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공격적인 축구와 빠른 공격 전환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토트넘은 4-3-3 또는 셋에서 4-3 배치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공격적인 전개와 높은 볼 소유율을 추구합니다. 토트넘의 강점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의 개별 능력과 공격시 높은 완성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코멘트 이 경기는 리버풀의 홈 이점과 토트넘의 강력한 공격력이 격돌할 예정으로 경기는 매우 치열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각 팀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리버풀의 홈에서 열리는 만큼 리버풀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결과는 리버풀의 2-1 승리입니다. 추천 베팅 리버풀 승 3.5 오버. 프랑크푸르트 현재 리그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매 경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적을 보이며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한 축구로 팬들에게 많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주로 3-4-2-1 또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탄탄한 중앙 미드필드와 다양한 공격 루트를 활용하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프랑크푸르트의 강점은 중앙과 측면을 넘나드는 유기적인 공격 플레이와 강력한 세트피스입니다. 레버쿠젠 분데스리가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번 시즌 독보적인 경기력과 안정된 수비, 뛰어난 공격 조화를 바탕으로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레버쿠젠은 특히 빠른 공격 전환과 높은 골 결정력을 자랑합니다. 레버쿠젠은 4-3-3 또는 4-2-3-1 배치를 선호하며 공격적인 미드필드 운용과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를 괴롭힙니다. 레버쿠젠의 강점은 탁월한 골 결정력과 잘 조직된 수비 라인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코멘트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홈 이점과 레버쿠젠의 리그 선두 팀으로서의 기량이 맞붙는 매우 치열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양 팀의 전술적 대결과 키플레이어들의 활약이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예상 결과는 치열한 공방 끝에 3-2 레버쿠젠의 승리 가능성도 높습니다. 추천 베팅 레버쿠젠 승 2.5 오버. AC 밀란 현재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번 시즌 스쿠데토를 향한 강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란은 공격적이며 기술적인 축구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C 밀란은 4-3-3 또는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공격적인 미드필드 운용과 측면 공격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밀란의 강점은 빠른 공격 전환과 고도로 조율된 팀 플레이입니다. 제노아 리그 12위에 머무르며 이번 시즌 중위권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노아는 간간히 빛나는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관성 있는 성적을 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제노아는 3에서 5-2 또는 넷 4-2 배치를 주로 사용하며 이를 통해 미드필드에서 볼 소유를 강화하고 수비적인 안정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압박을 받을 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코멘트 이 경기는 AC 밀란의 홈 2점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밀란이 공격적 우위를 활용하여 제노아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노아가 수비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으나 밀란의 공격력을 완전히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결과는 AC 밀란의 3-1 승리로 밀란이 리그 상위권에서의 위치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추천 배팅 AC 밀란 승 2.5 오버. 발렌시아 현재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한 중요한 경기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특히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공격적이고 기술적인 축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주로 4-4-2 또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미드필드 운용과 측면 공격수의 활발한 활동을 강조합니다. 발렌시아의 강점은 빠른 공격 전환과 높은 골 결정력으로 상대방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알라베스 리그 12위에 머무르며 이번 시즌 중위권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간간히 빛나는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일관성 있는 성적을 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 다소 부진한 편입니다. 알라베스는 4-2-3-1 또는 넷 4-2 배치를 주로 사용하며 이를 통해 미드필드에서 볼 소유를 강화하고 수비적인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압박을 받을 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코멘트 이 경기는 발렌시아의 홈 2점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렌시아가 공격적 우위를 활용하여 알라베스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라베스가 수비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으나 발렌시아의 공격력을 완전히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결과는 발렌시아의 2-0 승리로 발렌시아가 리그 상위권에서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배팅 발렌시아 승 2.5 언더. AS 로마 현재 리그 5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 대항전 진출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를 확보하려 합니다. 로마는 이번 시즌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한 축구로 주목받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S 로마는 주로 4-2-3-1 또는 4-3-3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중앙과 측면을 통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로마의 강점은 빠른 공격 전환과 창의적인 미드필드 운용으로 상대방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유벤투스 리그 3위를 달리고 있으며 리그 타이틀을 향한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견고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조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4-4-2 또는 넷 3-3 배열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잘 유지합니다. 유벤투스의 강점은 조직적인 수비와 공격 시의 높은 완성도로 상대팀을 압박하는 능력입니다. 코멘트 이 경기는 로마의 홈 2점과 유벤투스의 리그 내에서의 경험이 맞붙는 매우 치열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양 팀의 전술적 대결과 키플레이어들의 활약이 승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예상 결과는 치열한 공방 끝에 1-1 무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라요 바에카노 현재 리그 1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승점을 확보해야 합니다. 라요는 홈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집중적인 수비와 기회를 살리는 카운터 어택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라요 바에카노는 주로 4-2-3-1 또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강조합니다. 라요의 강점은 홈에서의 강한 수비 조직력과 역습에서의 효율성입니다. 알메리아 리그 최하위인 20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모든 경기가 사실상 결승전과 같은 상황입니다. 알메리아는 이번 시즌 수비적 약점과 골 결정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근 경기에서는 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려 노력 중입니다. 알메리아는 4-3-3 또는 넷 4-2 배열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공격적인 시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알메리아의 주요 전략은 측면 공격을 활성화하고 중앙 미드필더를 통해 공격을 조율하는 것이지만 이번 시즌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코멘트 라요 바에카노의 홈 2점을 바탕으로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메리아는 강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나 라요의 견고한 수비를 뚫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 결과는 라요 바에카노의 2-1 승리로 라요가 강등권 탈출을 위한 중요한 승점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베팅 라요 바에카노 승 2.5 오버. 세비야 현재 리그 1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다소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비야는 전통적으로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번 경기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비야는 주로 4-3-3 또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공격적인 미드필드 운용과 측면 공격수의 활발한 활동을 강조합니다. 세비야의 강점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의 개별 능력과 중앙 및 측면에서의 창의적인 공격 플레이입니다. 그라나다 강등 위기에 처한 19위를 기록 중으로 리그 잔류를 위한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라나다는 이번 시즌 방어적 약점을 드러내며 여러 경기에서 고전하고 있으나 최근 몇 경기에서는 점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라나다는 4-4-2 또는 5-2 배치를 선호하며 이를 통해 수비적인 안정성을 유지하고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라나다의 주요 전략은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빠른 전환을 통해 골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코멘트 세비야의 홈 이점과 리그 내에서의 경험을 고려할 때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라나다는 강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나 세비야의 공격력을 완전히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상 결과는 세비야의 2-0 승리로 세비야가 리그 중위권을 견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베팅 세비야 승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텔레그램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